일단 어머님들이랑 일단 뭐 상담이랑 이런 거 통화들은 다 완료를 했는데 우리가 요번 주말부터 들어가는 방학 특강 스케줄이 2시 반부터 4시가 이제 공통수학 2 요건 이제 복습이 따라서 오기는 할 건데 진도가 더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마 계속 어려운 걸로 조금씩 바꿔주긴 할 겁니다. 개념 정리가 안 됐으면 개념 정리를 좀 먼저 쓰고 이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은 바꿀 수 있는 시간이 5시 반에서 7시로 들어오는 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수 한 과목이랑 학교마다 좀 다른데 어쨌건 간에 2과목을 시험을 보기는 하거든. 그래서 딱 요 시기에 들어가는 게 4시에서 5시 반 이거는 현 시점에 변경은 따로 안 되는데 이 시간에 대수가 일단은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얘기 통화해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요거 어머님들 문자를 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조금 정리돼서 쌤이 토요일날 문자를 하기는 할 거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답장은 주든 어머님 문자 오면 내가 따로 문자는 안 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듣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일단 오시면 될 것 같고 오지간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선행도 필요하고 현행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진짜 최소한이라도 이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방학 기간 안에 좀 약간 시험 대비는 좀 완료는 좀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건드려주면 좀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겨울방학이 꽤 길기는 한데 과목이 2과목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직 시험을 2과목을 수학을 똑같은 선생님한테 2과목을 본다고 이런 느낌은 없잖아. 여러분들은 어차피 공부를 하던 만큼밖에 안 해. 근데 과목이 2과목이잖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점수들이 다 다운이 돼.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 사실 어떻게라도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겠죠? 스타트는 이번 주 일요일날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광복절 끝날 때 광복절 날이 마지막 종강날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테스트 본 것 중에 질문할 거 있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안 가서 괜찮아? 일단은 그럼 넘어갑시다. 우리 오늘 할 거 할게요.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잠깐만 이거 뭐 요거를 조금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문제 자체에다가 그냥 풀이 공식을 조금 녹여낼까 좀 되게 했는데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거의 역대급으로 다 써놨거든요. 정리를. 오케이? 역대급으로 다 정리를 해줬는데 일단은 왼쪽에서 이야기하는 공식들 먼저 다 설명해서 정리 먼저 해주고 얘기를 할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상 초반에 다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먼저 해줄 거고 전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할 거야. 틀리는 게 나와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그냥 먼저 좀 빠르게 나가고 수습으로 일단 최대한 끝내볼게요. 자, 유형이 대충 거의 한 18개 정도가 됩니다. 솔직히 다 나가기는 힘들기는 한데 최대한 한번 나가볼게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1번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번호가 안 보이는데 그냥 할게요. 자, 1번 기울기가 m이라는 뜻 자체가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의 개수를 원한다? x의 개수를 원한다. 그래서 기울기가 m이고 x절편이 n인 직선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바로 표기할 수 있겠고 요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이미 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기울기가 여기 y절편이 y절편이 n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의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쓰셔야 돼. 예준아.
그래서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지?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단계는 아니죠. 그치? 자, 2번입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들이 여기서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거든, 사실. 여기서 그냥 다 익히고 갔으면 좋겠어. 이거를 다음 돌아오는 화요일 또는 일요일 날 테스트를 다시 봤을 때 정리가 되느냐의 여부는 그 다음 이야기인 것 같고. 알겠죠? 자, 요거 먼저 설명을 해볼게. 자, 요거에 대한 건 예시를 먼저 한번 써볼게요. 기울기가 3인데 2,5를 지나는 직선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예시까지 꼭 안 적어도 되고 요거는 뭐 선택사항입니다. 알겠지? 어차피 우리는 요 공식 적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 해볼게. 일단 근데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의 개수가? x의 개수가 3이라는 뜻이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어? y는 3x 더하기 b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하나 더 얘기를 할게. 1차 함수를 써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y는 ax 더하기 b로 표기를 아마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중3이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도 써야 되고 1차 함수도 써야 되는 상황이야. 물론 중3 때도 1차 함수, 2차 함수를 다 병행해서 썼지만 메인 테마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랑 얘를 병행을 했어. 같이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하는 고등학교 1학년 이후의 과정들은 직선도 계속 나오고 얘도 계속 나올 거야. 그런데 공통수학 1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얘가 거의 메인 테마야. 2학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차피 3개의 미지수를 써야 되는데 이 ABC는 얘 주자. 그러니까 너는 너 쓰지 마 이제.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게 유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을 합시다. y는 3x 더하기 b로 쓰나 y는 3x 더하기 n으로 쓰나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b보다는 이제 뭘로 쓰자? n으로 써준다고 생각하자고. y절편 부분을. 됐죠? 자, 그리고 2,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줘? 대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y자리에 5를 대입하고 x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은 n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다시 올려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y는 3x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지금도 알고 있을 거. 그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워왔던 과정이니까. 근데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도 이 방법을만 있었던 건 아니야. 다른 방식이 하나가 더 존재를 했는데 굳이 어렵게 배울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냅뒀던 것 뿐이거든.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숫자로 물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공통수학 2부터는 문자로 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뿐이야. 자, 그래서 벌써 조금 어떻게 해? 그 지금 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어.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은 자, 간다. 기울기가 3이라고 했죠.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2,5를 지나니까 뭐 해주기로 했어? 대입하기로 했잖아.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는 x의 개수가 3이라는 뜻이었는데 그리고 또한 2,5를 지난다고 해서 x자리에다가 2, y자리에 5를 대입하는 이 두 가지의 일련의 과정을 한 번의 식으로 세워줄게. 다시 한번. 어차피 1차 함수니까 y도 있어야 되고 x도 있어야 되겠지. 그치? 차수는 당연히 1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x의 개수가 3이어야 되니까 이 앞에 3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2,5를 어차피 지난다며. 그러면 x자리에 뭐를? 2를 y자리에 뭐를? 5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양변에다가 괄호를 치고 대입할 점을 어차피 줬다면 그 점들을 이미 대입할 자리를 마련을 해서 양변을 0이 되게 설정을 하자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 다시 해볼게. 대입의 느낌이 나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y 쪽은
2를 대입한 거니까 빼기 2는 x의 개수가 마3 괄호 열고 1을 대입할 거니까 x 빼기 1 이런 식인 거야. 됐슈? 자, 그대로 한번 볼게. 2번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m일 때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은 y 빼기 y1은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 다시 한번 얘는 x의 개수의 느낌, 이 x1, y1은 x와 y 자리에 각각 대입하는 느낌. 오케이? 됐죠? 자, 여기다가 더불어서 하나를 더 갈게요. 내가 여기다가 이거 쓸지 말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다음번에 추가를 좀 해놓을게. 이건 써줘. 기울기입니다. 일단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있고요. 또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줄게.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도 가능해. 그리고 탄젠트 알파도 가능해. 이때 알파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이고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볼펜이야? 눈이 이상한가? 아, 저거 지금 가끔 에어컨 꺼졌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쌤이 어제 안 켜지는 거야. 큰일 났다. 여름인데 AS가 되겠냐고. 저게 지금 가을이나 오지. 얼마나 바쁘겠어 아저씨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에어컨이 좀 이따 이렇게 띡 하고 이렇게 꺼지고 저번에 봤잖아. 그러다가 좀 있으면 지 혼자 켜지고 이러는 거야. 근데 저게 진짜 뻑이 났으면, 진짜 고장이 났으면 그냥 퍽 하고 꺼졌겠지. 그 느낌이 있잖아, 약간 꺼지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삐 하면서 지가 꺼졌잖아. 그냥 그 자기가 혼자 그냥 꺼진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제 끝나고서 일단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시댁에 가가지고 뭐 내가 뭐 알아? 그냥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저거 전원카드 또 갖다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뭐 있겠어.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지. 일단 에어컨이 갑자기 삑 하고 안정적으로 되게 꺼지는데 혹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예상했었던 거는 사실
두 가지거든. 하나는 저게 센서가 여기 온도가 시원하니까 그래도 이게 꺼질 때도 그렇게 덥진 않았잖아. 좀 더울랑 말랑할 때 또 켜지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 센서가 작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실외기가 꺼졌거나 뭐 그거겠지. 실외기가 꺼져도 뭐 꺼졌고 아무튼 뭐 그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았는데 딱 두 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전원을 뽑아놓고 그냥 혹시나 막 먼지 같은 것 때문에인가 그래가지고 먼지 청소하고 그리고 어제 퇴근을 했거든. 뽑아놓고 갔는데 일단 안 꺼지네. 거의 한 10년 됐어 지금. 자, 일단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요. 자 3번입니다. 자 2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에 있는 공식에서 이미 2점을 알고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졌잖아. 그치? 그럼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기울기를 먼저 만들어낼 수 있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고. 맞지? 그런데 이 기울기를 가지고 x1, y1이든 x2, y2든 둘 중에 하나를 지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위에 2번에서의 공식처럼 x 빼기 x1 여기도 y 빼기 y1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자 다시 한번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됐냐면은 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얘는 기울기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한 점,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점을 대입해서 식이 성립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 괜찮죠?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인데 사실 원래 이걸 안 했어. 이 문제를 좀 약간 유난 떠는 것 같아서 잘 안 했거든. 근데 이 문제도 그냥 한번 넣었어. 그냥 싹 다 넣었거든 이번에 할 때. 좀 이해 갈고 한번 넣어봤는데 자 세 가지의 방향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방향. 자 1번 자 일단 x절편이 a라는 뜻은 a, 0을 지난다는 뜻이지. 됐죠? y절편이 b라는 뜻은 0, b를 지난다는 뜻이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문제가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 요 위에 문제로 바뀐 거야. 두 점을 알아버렸잖아 지금. 그치? 그럼 기울기 바로 구하면 어떻게 구해? a 마 0분의 0 마 b 그리고 등호 쓴 다음에 괄호 열고 x 빼기 a 바깥쪽은 y 빼기 0 끝.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됐지요? 요게 1번입니다. 요게 1번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를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배웠잖아. 뭐였어?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유는 간단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면 결국은 a, 0과 0, b를 지나는 거니까 방금 정리대로 기울기를 똑같이 구해보면 지금 공식처럼 쓴 이 모양이 나온다는 사실인 것 뿐인 거야. 꼭 외워야 하는 거야 이게? 뭐 몇 초 때문에?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쌤 얘기는. 그래도 외워놓으면 좀 더 폭넓게 쓰겠지.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차이라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 요목조목 진짜 세세하게 다 뜯어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다시 봐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며. 그럼 기울기가 바로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치트키 뭐야? y절편을 대놓고 줬잖아. 그럼 식이 뭐겠어? y는 얘 x 플러스 b겠지. 됐어요? 왜냐면 y절편 자리잖아 여기는.
기울기는 x절편과 y절편으로 한 번에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공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게 두 번째 풀이 방식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세 번째 사실 교육과정에서라고 하기 좀 힘든데 이 문제집에서 원하는 친구는 뭐냐면 세 번째 바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입니다. 자 생각해보시면 x절편이 a라는 뜻은 y값이 0일 때의 x값이 a인 거잖아. 근데 실제로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x자리에는 a를 대입하면 그대로 성립하겠지. 마찬가지로 x자리에다 0 대입하면 y자리에 b를 대입하면 성립하겠고 그러니까 이 공식이 최종 형태이기는 해. 앞에 두 가지 과정은 왜 얘기했어? 그냥 알고 있는 걸로 풀면 되는 것 뿐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존재를 한다. 자, 조금 진행하고서 다시 5번으로 되돌아오도록 할게요, 일단. 자, 컴퓨터 오른쪽에 104번입니다. 자, 공식도 당연히 다 외워서 정리하는 과정인데 암기를 할 수 있는 정도를 좀 넘어선 양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이 쓰려고 좀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사실 원래 평상시에 다루지 않았던 x절편, y절편 저런 것까지 써준 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알고서 왔으면 좋겠는 거야. 뭐 누락이 돼도 괜찮아. 근데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읽어보면 생각은 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가봅시다. 자, 2점 마이너스 4,2와 6,8을 지나는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난대. 중점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뭐분의? 2분의 2를 합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앞에부터 좌표는 1,5라는 걸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이래.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친구는 어차피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아까 옆에서 했던 공식 그리고 점 1,5를 지나는 상황인 거니까 이 점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려면 y쪽에 y 빼기 몇? 5는 x의 개수 두고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x 빼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나는 사실 이렇게 안 하는 편이야. 나는 쌤은 어떻게 하냐면은 딱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저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은 문자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문자를 위해 저식은 필요해. 근데 숫자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난 저것조차도 너무 아쉬운 거야. 내가 하는 걸 얘기를 해볼게. 잘 봐. 어차피 포인트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점을 대입해서 성립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봐봐. y는 마이너스 2x 근데 1,5 대입해봐. 그럼 뒤에 상수 뭐 해야 돼? 플러스 7이면 되겠지. 끝? 그러니까 이 정도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보면은 이것조차도 좀 넘어가는 순간은 올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7번 한 번 더 볼게요. 자, 일단은 생각 안 나도 일단 적어. 알겠지? 적을 건 좀 적어 봐봐. 자, 일단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다시 A점 6,4 B점 1,1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내분 공식 쓰기 위해서 어떻게 정리하기로 약속을 했다.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 여기도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 적어주고 X좌표 선분 AB 확인해서 거꾸로 Y좌표도 선분 AB 확인하고 거꾸로 그리고
공식이 나는 좀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쌤은 니네 이거 5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걸 들렸다가 가. 들렸다가 가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숫자를 쓴도 공식에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일환이잖아. 아니면은 맨날 얘기하지만 한 번에 정답을 빡 하고 내든가. 그러니까 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숫자여도 문자여도 행동이 똑같아야 숫자로 하던 버릇이 문자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대부분들 다 숫자는 계산한 결과를, 그러니까 문자는 안 돼. 근데 숫자로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한 줄 더, 그 다음에 계산을 하라는 거야. 5분의 6, 3, 18, 20 5분의 2,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10. 그럼 정리하면은 4,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나는 이 줄이 이게 필요해. 니네가 여기서 백날 끄적인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이것만 있다? 이거 외웠는지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쌤은 이게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 점과 누구? 마일 콤마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됐죠? 얘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두 점이 나왔으니까 일단 뭘 구해줄 수 있다? 그대로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4 빼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빼기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정리를 하면은 5분의 마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고, 됐어요? 요거 점으로 해보자. 그러면은 y 빼기 3은 마이너스 1 괄호 열고 x 플러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정리가 가능하다. 점심에 국수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는데 플러스. 쌤은 엄마가 옛날부터 나 어릴 때는 되게 먹기 싫었는데, 근데 니네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해도 먹기 싫었던 건데 좀 그리울 때가 있어. 쌤도 이제 좀 나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옛날에 그 짜장을 하잖아, 카레처럼. 근데 짜장을 한 거를 그냥 면을 삶아, 소면 있잖아, 소면. 그냥 삶아가지고 그걸 그냥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 맛이 없는 거야, 사실. 근데 그 맛이 없는 그 맛이 가끔 그리워. 되게 좀 특이해. 국밥만 하겠어, 국밥. 예전에 순대국밥 있잖아, 순대국밥. 내가 이거 순대국밥 그거 얘기해줬니? 순대국밥 옛날에 뚝배기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먹어봤지? 먹어봤지? 안 먹어봤어? 안 먹어본 친구들도 좀 더 있더라고. 근데 순대국밥 보면은 이제 돼지고기 막 부속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순대 들어가 있고 이런데 맛있는 데도 진짜 많고, 뭐 요 근처도 뭐 있고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글을 이제 올린 걸 봤어. 그게 뭐였냐면은 회사를 다니는데 뭐 직책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사장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있는 사장님이 아이고 민건이 이거 순대국밥도 먹을 줄도 모르는구만 하더니 집에 가져가더니 갑자기 거기다가 그 순대국밥 거기에다가 이거 원래 나올 거 아니야. 원래 하얀 국물로 뽀얗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다대기를 넣어. 그러니까 약간 파랑 이렇게 된 빨간 양념을 딱 넣어. 그리고 이제 들깨가루도 넣고, 이런 거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못 먹긴 하는데 이런 거 넣고 새우젓 넣고 막 이렇게 넣는데, 근데 마지막에 깍두기 국물 있잖아. 그 깍두기 국물을 이렇게 넣더래. 근데 그게 뭐야, 음수도 아니고. 그렇잖아. 야, 뭐 약간 그 딱 깍두기 국물 이렇게 딱 넣더래. 그 넣는데 사장이 했으니까 어떡해. 그래 먹어야지.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래. 그런 글을 막 쓴 거야. 근데
야, 그 댓글들이 다 뭐냐면은 야, 그거 엄청 맛있어. 그냥 그렇게 해도 진짜 맛있어. 막 이런 글들이 막 칭찬 일색인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국밥집을 갔는데 나는 그렇게 안 먹거든. 나는 조금씩밖에 안 먹어. 들깨가루 이런 거 좀 넣기는 하는데 이것도 원래 그쪽까지는 잘 넣진 않았어. 해봐야 이 정도. 난 그냥 순수한 국물이 맛있는 거야. 그냥 뽀얗고 약간 그런 거 곰탕 국물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한 번 그게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야. 아니 그렇잖아. 이 사람들도 사람인데 맛없는 거를 이렇게 먹는다고 그 뭐야 취두부 홍어 이런 걸 가지고서 대체적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진 않잖아. 홍어 같은 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분명히 맛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아저씨들 입맛인데 어차피 내가 아저씨잖아. 그러니까 보면 너무 끄덕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뭔가 맛있을 것 같은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활용점적으로 깍두기 국물을 딱 넣었어. 또 조금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냥 적당하게 좀 많이 넣었지. 그래가지고 넣었어. 먹었는데 웬걸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왜 맛있나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맛이 그게 있잖아. 단맛도 중요해. 짠맛도 중요해. 근데 진짜 맛있으려면 신맛이 들어가야 돼. 진짜 새콤한 맛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똠양꿍 먹어봤니? 똠양꿍 이런 게 되게 맛있어.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의 그 산미가 좀 들어가면은 맛이 되게 고급져져.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올려치기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무조건 넣어 먹어. 지금도 넣어 먹어. 그저께 먹었거든. 근데 막 먹을 때 그저께는 안 넣어 먹긴 했다. 그래서 그냥 어지간하면은 다 넣어서 먹는 것 같아. 근데 배운 사람들이었어. 쩝쩝 박사들이었어. 자, 돌아와서 111번으로 봅시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뭐가 있어?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의 라고 써져 있습니다. 됐지? 자, 푸는 방법이 상상하는 것보다 이제 그만 깨요. 상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기울기를 모르잖아. 기울기가 m인 상태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생겼다고 확인하면 되는 거야? y 빼기 4는 m 괄호 열고 x 더하기 2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떤 특정 점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를 m이라고 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 됐죠? 자, 10도 정리 더 해볼까요? 그러면 y는 mx 더하기 2m 플러스 4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다시 뒤에 문제, 이게 되게 중요해. 많이 중요한 문제인 게 얘의 소스도 그렇지만 내가 두 번째 풀어주는 풀이 보면은 훨씬 더 감탄할 정도로 되게 쉽게 풀기도 해.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쉬운 풀이로만 공부할 수는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여러 방법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자, 그때 x절편과 y절편, 근데 어쨌건 여러 방법으로 푸는 것 중에 1번은 일단은 보이는 그대로 정리하는 거 먼저 하자는 거야. 됐죠? 왔어? y절편 뭐야? y절편은 분명히 2m 더하기 4겠죠? x절편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어디에다가?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의 누구 값? x 값이잖아. 그럼 그대로 mx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이너스 2m 빼기 더하기 4를 2m 더하기 4를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고, 양변에 m을 나눠주게 되면 좀 협소하지만 그냥 쓸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쌤이 이걸 이렇게 왜 먼저 풀어줘? 왜 이게 1번이냐면은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 여기요. x절편 여기요. y절편 여기요. 됐지? 기교를 부린 게 없잖아. 그냥 다시 한번 마이,4를 지나는 직선 여기 있고요. x절편 그때 여기 있고요. y절편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래? 그 둘의 합이 몇이래? 그 둘의 합이 몇이랴? 0이래. 그대로 0이 되는 걸 푼 거잖아, 그러면. 양변에 스몰 m을 곱해주게 되면 2m제곱 더하기 4m꼴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2m제곱 더하기 2m-4가 0, 정리 다시 m제곱 더하기 m-2가 0이 되면서 m 더하기 2 곱하기 m-1이 0이 되면 만족하는 절대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x절편, y절편의 합이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나머지 문제까지 정리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m의 값이 1이면 여기 그대로 직선 정리해주면은 y는 x 더하기 6일 거고 m의 값이 마이면 y는 마이너스 2x가 되는데 주어진 문제에 직선은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될 수 없겠고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얘 x절편은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 안 넘어가? 근데 쌤이 기말고사 범위 하면서도 내가 경우의 수 할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돼요? 난 솔직히 그 질문을 거의 안 받아, 한 번 받았나 막 이렇거든? 거의 안 받았어, 사실. 근데 그 상태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진짜 도움을 많이 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런데 봐봐. 근데 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하려면 애초에 기본적으로 푸는 풀이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걸 아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데를 묻는 거잖아. 자, 잘 들어봐. 그럼 처음에 기준은 뭐여야 돼? 그냥 문제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쌤이 보여준 풀이대로 끝에까지 오는 풀이가 일단 돼야 다른 비교군에 대한 대상을 공부할 자격이 주어져. 근데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니까? y,4를 지난 직선 여기 x절편 구했어. y절편 구했어. 그치? x절편이 쉬웠어? y절편이 쉬웠어? 그래도 생김새가 y절편이 좀 쉽지 않아?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번에. 자,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요 y절편이 2m 더하기 4인데 둘의 합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x절편은 마이너스 2m 빼기 4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x절편이 마이너스 2m 빼기 4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m 빼기 4,0을 지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정리해놓은 직선 어디 갔어? 우리가 정리해놓은 직선 y는 mx 더하기 2m 더하기 4에 x 자리에 얘를 y 자리에 얘를 대입하면은 계산이 뭐가 돼? 얘가 나와.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좀 다르게 풀었지 분명히. 그러니까 정직하게 x절편 구하고 y절편 구해서 합을 한 게 아니라 좀 더 쉬운 걸 구했는데 어차피 합이 0인 걸 사용했다는 것 뿐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다시 자 이번에 완전히 다르게 풀어볼게요. 자, 테스트지에 적어줘야 되는 건 이 풀입니다. 오케이? 지금 이거야. 일단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를 더 공부했으면 좋겠는 거야. 자, 아까 왼쪽에 있는 거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맨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했어? 뭐분의?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었지. 맞죠? 이게 공식이었잖아.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서의 x절편과 y절편의 합이 몇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 자, 간다. x절편을 a라고 줄게.
그때 y절편은 그럼 마이너스 a가 되지 않겠어? 그럼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a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a분의 y가 1이라는 거. 됐죠? 그런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대? 순서가 처음에 풀었던 방식이랑 매우 뒤죽박죽인 상태죠. 양변에 a 곱해볼게요. 그럼 a는 마이너스 6. 우리가 원하는 건 x절편이었으니까 a가 맞잖아. 끝. 훨씬 간결하지. 그치? 근데 지금 순서를 정방향대로 한 것도 아니고 사용했던 공식들이 제일 평범하게 많이 사용하는 공식을 쓴 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걸 하려면은 일단 기본치에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잔소리를 할게.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기본치도 도달을 못해 맨날. 한 명 누군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래.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서 내가 지금 테스트를 보고 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봐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왜냐면 저거 이상으로 해야 돼. 저것도 되고 문제도 더 풀어야 되는데 그냥 테스트 준비하는 데만 시간을 오래 썼으면 좋겠는 거야. 왜? 이런 이유 때문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 풀 줄 알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잖아. 근데 좀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번엔 113번입니다. 조금 속도가 납니다. 지금부터 조금. 자, 일단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뭐냐면 선분 AB의 기울기와 선분 BC의 기울기와 선분 AC의 기울기가 어떤 점들끼리의 기울기를 구하더라도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울기식 세우는데 기왕이면 상수 투성인 A를 좀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선분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져? 그러면 A 빼기 1분의 5 빼기 3 다시 이번엔 AC를 연결한 녀석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3 빼기 1분의 2A 더하기 3 빼기 3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고 계산만 남았습니다. 이쪽 2니까 넘어가면은 4 이쪽은 2A 곱하기 A 빼기 1 그럼 2A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4가 0이니까 연산 정리는 A가 2거나 마이너스 1 근데 양수니까 2가 된다. 자 A가 2인 거에 끝난 건 아니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고 A가 2면은 1,3과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기울기 구하고 정리해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앞장으로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자,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랍니다. 다시 한번. 자, 몇 번이야? 5번.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는데 그 넓이를 2등분을 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변의 중점. 그 꼭지점에 마주보는 변에 두 양쪽 선분의 중점을 지나는 선이면 되겠죠. 여기 중간을 딱 지나도록. 그래서 대변이라고 써도 되고 마주보는 변에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하는 한글 표현만 맞으면 됩니다.
나는 그 항들 표현만 맞으면 돼. 그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뭐 준비는 좋은데 단어를 막 어떻게 해서 막 외우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반대쪽에 있는 중점을 연결하면 된다 정도면 됩니다. 마찬가지 하나 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을 하고 싶대. 그럼 이 넓이를 2등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식 바로 쓸 거예요. 이거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괄호 열고 플러스 k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더 쓸게요. 자, 평행한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다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버텨서 합시다. 먹으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뭐가 좀 깨? 45분에 출발해도 돼? 예. 45분에 정리합시다. 그러면 되겠지. 이따가 적으니까. 자, 115번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좌표 평면에다가 정확하게 점을 찍어내는 짓이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내기 시작을 하면은 문제의 모양을 보기 시작을 해. 근데 그 모양을 보고 푸는 문제는 초등학생 딱 수준에서 끝난 거야. 중학교 과정도 그걸 물어보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잘 봐. 쫙 삼각형 A 3,3 B 5,5 C 마일, 1 봐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긴 하지만 5,5가 얘보다 올라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낸 거잖아. 쌤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괜찮아.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뒤쪽 말이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한다고 했는데 좌표 평면에다가 정확하게 옮기지 않고도 문제의 상황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이미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 아까 적었지만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 하려면은 딱 어떻게 지나야 돼? 요 선분 BC의 중점을 지나기만 하면 된다. 또한 중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분의 두 좌표들의 합으로 구해줄 수 있겠고, 그럼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은 결국은 3,3과 2, 마이너스 2를
B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럼 됐지. 더 안 해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조금 시간 낭비는 좀 줄이도록 할게요. 점 두 개가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앞서서 했으니까 그대로 정리하시면은 A와 B가 만들어지겠지. 됐죠? 요런 느낌이어야 합니다. 물론 좌표 평면을 그려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가 존재해 사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문제들의 좌표 평면을 싹 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과정도 마찬가지고 좌표 평면을 싹 다 그려주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그림의 비율이 안 맞거나 그림을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다가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좌표 평면은 안 그리기.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이번에는 현재 주어진 문제에서 AB가 음수이고 BC가 음수일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AB가 음수라는 얘기는 A와 B의 부호가 반대라는 뜻인데 A가 양수면 B가 음수일 거고 A가 음수면 B가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또한 BC가 음수니까 B와 C의 부호도 반대니까 A, B, C에 대한 부호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적은 거 안 지워도 괜찮아. 이거는 중딩들이나 하는 거. 적은 건 지우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딱 봐도 직관적으로.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는 하는 거. 자,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자, 일단 이쪽 먼저 건드리도록 합시다. 식을 정리하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양변에 B를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꼴이 완성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앞에서 파란 동그라미에서 A와 B의 부호가 어때 지금? 다르잖아. 그러면 B분의 A 값도 어차피 음수가 나오지 않겠어? 됐슈?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인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아, 구조상? 그치? 같은 원리로 지금 여기 B와 C도 지금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도 똑같은 양수인 상황인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직선이 된 거야? Y절편이 양수이면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런 직선이 되겠지. 그럼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는 근데 맞아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걸 사용하면 뭐의 부호를 알 수 있어? AC의 부호를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걸 안 쓰면은 이걸 어떻게 써요? 이 질문이 원래 나와야 돼. 자, 근데 방법은 간단해. 두 왼쪽과 좌변과 우변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식을 곱해버리면 뭐가 돼버려? A B제곱 C가 되겠고 그게 양수가 되겠지. 자, 여기서 B제곱은 항상 어떤 값을 가져? 양수 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AC는 무조건 양수인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오케이? 자, 다시 해볼게. AB가 음수이고 BC가 양수야. 됐지? 그럼 둘을 곱하면 A B제곱 C는 뭐가 돼?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음수가 되겠지. 근데 B제곱은 어차피 계산 결과가 무조건 항상 양수니까 AC가 음수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 상태로 가볍게 가져가셔야 된다. 틀렸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안 먹었던 거야. 그거를 그냥 해서 그냥 했으면 되는데 그냥 들고 간다고 안 먹으면 들고 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얘가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자기도 가져가서 안 먹을 것 같고 하니까 그 냉장고에 넣고 간 거야. 그럼 아니 얘기했으면 그냥 다른 애 주든가 하는데 물론 이제 안 먹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냥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냥 내 하루 나가더니 그래서 갔더니 그걸 나중에 한 거지 한 몇 시간 있다가 갔더니 당연히 다 녹았지 뭐. 맛있다.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부분 K 값에 항상 관계없이가 나면 뭐 하기로 했다? 뭐예요? K로 묶어준답니다. 참 잘 만들었어. 동작. 동자가 무슨 뜻인지 아니?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그냥 아이스크림 이름으로 알고 있어. 그 못생긴 개그맨 몰라? 이 옥동자가 되게 예쁘게 생긴 애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되게 예쁘고 되게 올망졸망하게 생긴 그 아기를 표현하는 단어였어 원래. 근데 개그맨 중에 되게 못생긴 개그맨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 때는 개그 프로그램 사실 없었잖아. 니네들 전에 뭐 코빅이 있긴 하지만 개그맨을 막 방송사마다 뽑지 않았으니까 예전에는 개그 콘서트 그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을 뽑았단 말이야 한 명 두 명. 근데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볼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정도로 못생겼냐면은 들어갔는데 합격했대. 뭐 그런 일화가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누가 합격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어.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생각보다 천재였던 거지 개그 쪽으로.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캐릭터 이름이 옥동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포카옷을 입고 너무 무섭다 이거. 이렇게 생겼다. 본 적 있지 않아? 유튜브에 요리하는 사람처럼 나올걸. 요리하는 걸로 나왔어? 그럼 나왔는데 이런 비주얼들을 좀 가지고 있어. 이 사람도 비슷하게 뭐 합격했나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그랬는데 아까 쌤이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 이거 좀 무서워.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 옥동자라는 뜻이 원래는 되게 예쁜 애기라고. 근데 저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못생김의 대명사인 정도가 되는 개그맨이 나와서 옥동자라는 캐릭터를 계속 하니까 이게 바뀐 거야 뜻이. 옥동자가 못생긴 걸로.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그런 거지. 근데 지금은 뭐 니네 뭐 이거밖에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까지만 듣고 정리합시다. 자, 그럼 K로 묶어준다고 했는데 K로 묶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딱 이렇게 K로 묶인 부분, K로 묶이지 않은 부분 이렇게 나눠져. 그 다음에 다음 줄은 그래서 뭐가 어때야 돼? 이때 얘가 0, 얘가 0이어야 돼. 왜? 자, 뭐라고 써있어요? K값에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 내가 K 자리에 1억을 넣건 3을 넣건 마이너스 3분의 7을 넣건 앞에 개수가 0이면 K값에 관계없이 이 계산 결과는 일단 0이 되겠지. 그리고 이
이 전체 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남은 얘가 0이어야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럼 k 값이 어떤 값이 들어와도 이 식은 성립을 한다는 거야.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유를. 오케이?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시고 풀 때는 그냥 직접적으로 가면 돼. 자, 바로 볼게요.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k로 묶어주기로 했고, 묶어진 남은 식이 2x-y 빼기 5 더하기 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이때 다시 한번 k로 묶은 남은 식들에 대해서 누가 2x 빼기 y 빼기 5가 0이고, 또한 다시 한번 x 더하기 y 빼기 4가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연립을 위해 정리 한 번 더 해주면은 2x 빼기 y가 5거나 또는 x 더하기 y가 4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정리해주게 되면은 x 값이 3일 때 y 값을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무조건 3,1을 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남은 거 풀면 되지. 기울기가 몇이면서 마이너스 2면서 3,1을 지난다 라고 정리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 좀 먼저 합시다. 자, 이번에도 아까 정리했던 구간인데, 자, 여기까지를 보셔야 돼. 두 직선의 누구? 교점. 자, 그런데 두 직선의 교점? 얘들아, 우리 교점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뭐 하기로 했어? 연립하면 구할 수 있는 게 맞지? 맞지? 자, 잘 봐. 아까도 쌤 계속 얘기를 하잖아. 1차적인 풀이는 항상 뭐여야 돼? 문제에서 시키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게 1번이야. 쌤이 경우의 수 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 그냥 읽어서 시키는 대로 먼저 해. 여사건이고 뭐고 간에 일단 정상적으로 물어보는 것만 1대1로 할 줄 아는 게 먼저여야지. 무슨 기교를 부리고 이런 걸 해도. 그렇잖아.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뭐를 해도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있잖아. 그치? 우리가 뭐 처음부터 막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게 먼저. 그런데 할 수 있지. 그치? 두 직선의 교점 구하는 거 할 수 있지. 그리고 나온 그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다음 걸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근데 1번은 그거여야 되고 그 다음 과정까지도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거. 바로 갈게요. 앞쪽에서 썼던 공식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애초에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상태인 거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지나는 상태. 근데 이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났으면 좋겠어? 1,1을 지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x자리에다가 1, y자리에 1을 대입을 하면은 1, 1, 1, 1 대입을 하면은 마2 마이너스 k가 0이니까 k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k가 마이너스 2거 그대로 다시 대입. 됐죠? 줄 좀 줄일게. 여기 마이너스 2 그대로 대입하자는 거고 계산합시다. 정리를 했더니 뭐가 나와? 2x 마 3y 마이너스 1 마이 x 마이 y 더하기 6이 나오면서 x가 사라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y 더하기 5는 0이니까 y 값이 1인 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0일 때 b가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수학 문제를 풀면서 관성에 의해 또한 문제풀이를 막 연산하는 거에 막 연연하고 쫓아다니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러니까 연습까지 다 통제를 해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 어떻게 구해? 일단 연립해서, 그죠? 연립해가지고. 근데 그 과정 다음 과정이 이것까지 연습을 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다 보여줘. 둘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나도 그걸 가지고 이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푸는 게 다가 아니잖아 지금 현 시점에. 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128번입니다. 자, 이번엔 뭐래? 두 직선이 뭐 할 때? 평행할 때 K 값을 알파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정리했죠, 앞쪽에서? 평행할 조건은 무엇이었다? 일단 두 직선의 기울기는 같아. 근데 기울기가 같다가 아니야.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 왜냐면 두 직선이 기울기가 같은데 y절편도 같은 상태야, 지금처럼. 그러면은 평행하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거잖아, 애초에. 그래서 항상 물어보지만 너희 같으면은 y절편에서 헷갈리게 문제를 안 내겠니? 당연히 내. 어차피 그러니까 그것까지 공부를 해줘야 한다는 거. 자, 다시 되돌아와서 평행한 조건을 정리해 주려면 ky는 2x 더하기 1이니까 y는 k분의 2x 더하기 k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다시 이쪽 직선은 이번에는 y는 k 플러스 1의 x 더하기 k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와야 돼. 일단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다가 풀이 이어서 쓸게요. 자, 그 다음 다시 얘기하지만 평행할 조건은 무엇이었다?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쌤은 요걸 적을 수 있느냐의 여부를 보고 있는 거지, 정답을 내는 걸 보는 거는 그 다음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답이 맞았다는 건 과정이 일치했다라는 말에 증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의 결과여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같은 프린트를 계속 보잖아. 왜냐면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이고 반복을 많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단점이 딱 하나가 과정이 안 맞는데 결과가 보여지는 느낌이 나는 친구들이 생겨. 이게 어쩔 수 없어. 유일한 단점 하나야. 문제를 쌤이 계속 바꾸잖아. 아무도 안 걸려 거기에. 근데 공부를 그만큼 혹독하게 한 친구들만 통과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도 곧 할 거야. 어차피 바꾸는 과정들은 할 건데, 그러니까 고의라는 거야. 이걸. 됐죠? 한글로 써주면 더 좋고. 그럼 정리하면은 k제곱 더하기 k, 다시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k 더하기 2 곱하기 k 빼기 1이 0이고, 만족하는 k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인데, 여기서 k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1은 안 돼! k가 마이너스 2면 돼.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수직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어진 기울기에 대해서 수직의 조건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다? 한 번 더 쓸게. 수직일 때라는 것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그대로 k분의 2와 k 플러스 1을 곱해준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잘 들어요, 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어도 이 식은 항상 만들어내줘야 돼. 절대 안 변합니다, 이 틀은. 그러면은 2k 더하기 2가 막 k가 되겠고, 그럼 3k가 마이니까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베타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빼주게 되면은 플러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일단 욕심 안 내고 이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